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천 위원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순천에 있어가지고 네.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언제 나오시나 했는데 드디어 시사본부에 출연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동안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는 남다른 지역인 바로 순천입니다. 많은 시민들 만나고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가장 아팠던 말은 어떤 말이었고 가장 또 힘이 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요? 가장 아팠던 얘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야당하고 협치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시냐. 왜 자꾸 이렇게 막 공산 전체주의 이런 거 강조하시면서 싸우기만 하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출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출신 아니냐. 예, 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념 드라이브 같은 게 너무 세게 걸리게 되면은 과거에 뭐 전라도 빨갱이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난의 시절 같은 것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저도 많이 느꼈고, 가장 그래도 힘이 났던 얘기는, 글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미련이 남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천하람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으면 이것보다 나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예,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얘기였습니다. 당대표 도전은 하셨잖아요, 그죠? 그쵸. 뭐, 떨어졌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네. 뭐 민주당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순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은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연휴라서 특별히 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은 어떻든가요? 이게 제가 보면 참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이 연주하시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추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남에서도 민주당 내부 상황이랑 똑같이 친명계, 비명계 유권자들이 갈립니다.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도 친명, 비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약간 도덕적인 우위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시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가 이렇게 뭐 사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적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내가 민주당 지지자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살라면은 차라리 윤석열 정부가 빨리 구속시켰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대선에서 이겼으면은 좀 패배자도 포용하고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하다가 이번에 큰 코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권자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도 호남에서도 이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보시는 비율도 과반은 안 됐지만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호남에서도 다양하게 있고 지금 민주당이 별로 유능함을 못 보여주고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일당 독점인데 별로 뭐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피로감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호남에서도. 네, 그러니까 제3당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양양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호남을 좀 포커스하는 게 아마 다 그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방적인 여론만은 아니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자, 현안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뭐 중요한 경기들은 보고 계시죠? 그럼요. 네. KBS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이 한중전의 클릭 응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92%가 중국을 응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차이나 게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성중 의원은 이런 여론 왜곡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TF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차이나 게이트 또 선거의 조작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래서 개그 콘서트가 인기가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이런 얘기하면 또 내부 총질한다 왜 그러냐 할 텐데 이게 참 모르는 게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애당초 그 응원하는 팀 클릭하는 그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 측에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그 서비스고 한 사람이 몇 번이라도 클릭할 수 있도록 서로 그래서 많이 클릭하는 뭐 대결을 재미삼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해외 IP로 VPN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든 매크로를 돌리든 애당초 포털에서 이런 걸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국민들의 뭐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뭐 로그인을 해서 부당하게 투표를 했다. 이러면 당연히 업무 방해도 되고 네.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이거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열려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 팀만 뭐 9대1 정도로 나온 경우가 아니고 예전에 카자흐스탄인가 키르기즈스탄인가 이런 데도 막 엄청 높게 나와요. 막 80%, 90%씩 나와요. 이게 재미삼아 하는 거거든요. 네티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차이나 게이트니 게다가 좀 다음 같은 경우가 약간의 민주당 지지 성향 네티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됐다. 중국이랑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 성향 있는 포털을 같이 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게 저는 굉장히 질 낮은 선동 정치가 아닌가. 저는 되게 우려하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백보양보해서 네. 만약에 정말 정치 기사에 댓글을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드루킹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막 단체로 달고 이런 거라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응원하는 이 서비스에다가 지금 차이나 게이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붙이는 거는 네. 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천 위원장님 그래도 정서적으로 네이버는 그렇지 않은데 다음에서는 중국이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통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네. 한두 사람이 매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물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네티즌들이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해서 그 어느 국민이 야 우리나라 국민 중에 90%가 한중전인데 중국을 응원하는구나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그냥 뭐 중국 응원하는 쪽에 그냥 뭐 재미삼아 많이 클릭을 했겠거니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가지고 우리 국력을 지금 물가 잡고 민생 잡고 해야 되는 시기에 무슨 뭐 TF 만들고 하는 거를 지금 이런 데다가 정치력이나 국력을 쓸 일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2의 드루킹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니죠. 드루킹 할 거면은 더 빡센 거를 하지 왜 지금 중국이랑 지금 축구하는 거에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더 빡센 거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어느새 이 천하람 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네. 네. 자, 잘 들려서 좋은데. 네. 네. 자, 목소리가 더 커질 만한 이슈로 또 가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네. 자, 사전 투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되고 다음 주 이제 11일이 본선거일인데. 자,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성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천 위원장께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우선 저는 정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뭐 국민의힘에 다소 안 좋게 나오거나 뭐 대통령에게 다소 안 좋게 나와도 이제 또 예전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랑 비슷하게 샤이 보수가 있다. 뭐 또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와 실제 민심은 다를 거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크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이번에 강서구청 선거 결과 까보면 됩니다. 이게 강서구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접전 지역들이죠. 약간 민주당에 유리한 접전 지역 서울 민심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서울에서 특히 서울의 접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결과를 받아들고 제대로 방향을 다시 잡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현상 유지나 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상대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차 위원장 말씀은 있는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아직까지 그 결과를 속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제대로 좀 잃는다면은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벌써부터 젖잘싸니 뭐 샤이 보수가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심을 좀 더 중도 확장적으로 내지는 세대 확장적으로 가는 흐름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어려운 선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보궐선거이니까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가장 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자, 선거 비용 4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애교로 봐달라. 1년에 1,000억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로 봐달라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보궐선거에 964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 민주당은 선거 비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태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칩시다. 그럼 국민은 비판 못합니까? 국민은 비판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전형적으로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어도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후보 내면 안 되는 선거에서 후보 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그 외에도 민주당의 여러 위선과 내로남불들이 쌓여가지고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좀 더 잘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랑 똑같은 잘못하면서 쟤네들이 더 큰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 할 얘기입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유책한 보궐선거에 유책한 정당인데 또 유책한 인물을 공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이 쟁점을 최대한 안 부각되도록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쟁점인데. 근데 여기다가 후보는 무슨 애교라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오히려 부각시키고 또 이거를 당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니네도 그랬잖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싸움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쟁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서구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맞아 이거는 국민의힘 유책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였지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구청장이 돼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애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은 과거의 민주당보다는 좀 더 잘하겠고 어떤 부조리가 덜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인간들이네라고 되면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민생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여당 왜 뽑아줘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선거의 방향성이나 메시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참 되게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상당히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 만약에 당이 요청을 하면 천 위원장은 강서구로 와서 좀 지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당에서 문건도 내려오고 그랬어요. 강서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를 해라. 또 강서구에 가가지고 강서구 식당에서 또 이렇게 선거운동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적인 큰 틀의 전략이나 메시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서구의 식당 가서 밥을 몇 번 먹는다는 것이 과연 이 선거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식사를 한다면은 천 위원장의 뭐 식사량이 또 만만치는 않을 테고요. 아, 그럼요. 남들 2배, 3배는 먹을 수 자, 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네. 김태우 후보가 낙선을 한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대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좀 지나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하고 싶었을지 저는 의문이고, 근데 어찌됐든 공천을 했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전당적으로 당력을 완전 집중해가지고 이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하는 판을 굉장히 크게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무슨 언론인들에게 국민의힘이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질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당에서.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강서구청장 선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긴 선거였잖아요. 근데 이긴 선거를 이번에 졌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게 되면 특히나 수도권 선거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울 정도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지게 된다면은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게 비대위로 갈까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본다면요. 사실은 가야 정상일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기 때문에 출마 희망자들이 그 사람들의 힘이 반발이 그렇게까지 크게 터져 나올지는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거를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용산의 의지 아니겠는가. 용산에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 얼굴로 수도권 선거를 이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뭐 좀 다른 어떤 선택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여전히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가깝죠? 네네. 저희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도 같이 하고 네. 잘 소통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서 원희룡 비대위 체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미리 얘기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정답지 유출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런 분석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는 안 일어나게 만든다. 네, 왜냐하면은 원희룡 장관 비대위가 일단은 지금 장관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그 친윤 색태가 굉장히 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해서 수도권 선거에 크게 플러스 알파가 되겠느냐. 뭐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김을 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재산 관련된 사안도 있고요. 또 다른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지금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3명이죠. 신원식, 유인촌, 김행 후보자인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장관으로서의 자격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저도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청문회를 보고 저도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이해 못할 행태가 나오는 게 지금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게 약간만 돌리면은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최고 도움이 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쪽 청문회라도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국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었죠 아마 그때 제대로 비판하고 그러면 굉장히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가
장관이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했던 기준을 우리 쪽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강서구청장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표를 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것을 넘어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리 지금 뭐 당정일체를 강조하면서 가고 있다지만은 여당이라고 해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입법부의 일원 아닙니까?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견제는 해야 되는데 약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터무니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당조차도 청문회를 거부하는 후보자다? 어느 국민이 그런 분들을 쉽게 납득하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 여야 정치권의 소통이 좀 꽉 막혀 있다. 협치는 물 건너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부터 계속 제안은 해왔습니다만 대통령실로부터는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마땅히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구속영장 기각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 이유, 목적은 뭘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계속해서 민생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이재명이 행정가 이재명에 비해 가지고 별로 뭐 콘텐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어느 정도 그립을 되찾은 시기에 민생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한번 만납시다라는 타이밍 자체는 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구체적인 아젠다가 없었어요.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붙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그냥 특별한 아젠다도 없는데 민생 얘기하려고 만납시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직후에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 자리였다면은 만나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자주 표현하신 대로 김치찌개 소주 한잔 했습니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났으면은 국민들께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거창한 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제안 내용만 봐도 뭐 별로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수용을 할까요? 뭐 아마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큰 외교적인 이벤트가 끝나고 와가지고 뭐 야당 대표들을 여러 불러가지고 뭐 보고를 하는 식의 뭐 보고는 아니지만 어떤 상의를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지금 굳이 한다면은 뭐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의 좀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다 열어놓고 민생에 대해서 우리 둘이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제대로 건수를 좀 더 다듬어가지고 대통령실이든 이재명 대표든 추진을 해야 일이 되지 그런 식으로 그냥 열어놓고 만납시다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만한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조명받는 인물이 주목받는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자 천 위원장도 내년에 이제 순천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으실 텐데 자 내년 총선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 출마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야 뭐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긴 할 겁니다.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우리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인기가 좋은 것이 유능함과 세련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국 어느 정도 본인이 잘하고 자신 있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괜히 별명이 뭐 조선 제일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타격은 입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타격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완전히 등 돌릴 정도의 타격은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 여전히 저는 출마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은 뭐 크게 유리할지 이런 거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특히 또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그냥 뭐 강남에 편한 자리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많이 폭발력이 줄어들 거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천 의원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네. 최근에 이제 용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차출되고 있다. 이른바 용산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용산 공천되는 인력들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해서 많이들 출마해요. 그렇게 새로운 인재 등용문인데 그분들이 메리트를 가지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50% 선까지 올라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대통령 사진 걸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런 거를 홍보물에 넣는 게 의미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